진흥왕의 한강유역 진출. 신라 역사상 최고의 청년 정복군주로 꼽힌다. 백제의 건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더불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정복군주로 평가받는 명군인 동시에 소지마립간, 자비마립간, 지정왕, 법흥왕의 뒤를 이어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진 능숙한 형군이다. 진흥왕의 치세를 전후로 신라는 실질적으로 국력상에서 백제를 추월하고 고구려와 호각을 다툴 정도로 강성해지면서 6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용을 뽐내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진흥왕의 정복 전쟁을 계기로 신라는 향후 100년 동안 백제와 고구려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는 형세에 놓이게 되면서 소모적인 양면 전선에 휘말리기도 했다. 548년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 현 오산시 지곡동에 쳐들어왔다. 나제동맹이 아직까지 유효했던 시절이므로 백제가 은병을 청하자 장군 주령에게 병력 3천을 줘서 파견해 서로 연합해서 고구려군을 패퇴시키는 전가를 올렸다. 이것이 독성산성 전투이다. 550년에는 또다시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여 도살성 현 단양군 도락산과 금현성 현 제천시 와량성을 점령했는데 신라 이사부 장군의 군대가 출병하여 도살성과 금현성을 되찾아 점령했고 이를 신라의 영토로 만들었다. 이 도살성 금현성 전투를 통해 고구려는 물론이고 나제 동맹에 있던 백제 성왕에게도 신라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진흥왕은 아울러 새로 점령한 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를 세워 새로 신라에 복속된 중부지방 주민들에게 신라를 위해 공을 세우면 죽더라도 유족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보온 체계를 명확히 했고 이들 지역은 빠르게 신라에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551년 진흥왕은 당시 고구려가 한창 북쪽에서 발흥하던 돌고를 상대하느라 남쪽 후방 경계선이 허술해진 것과 더불어 불과 6년 전인 545년 양언원의 태자 지위를 얻고 추군과 세군 두 파월 간에 다툼이 일어나 평양 궁중에서 수천여 명의 목숨을 잃는 등 고구려 내부가 혼란해진 틈을 노려 백제와 함께 551년 3월 장수 9명에게 시켜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백제는 한강 하류 6군을 신라는 강원도 쪽에 한강 상류 10군을 장악했다. 오늘날에는 이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 때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를 잃어버리면서 광개토 대왕 때부터 이어진 고구려의 전성기가 비로소 막을 내리고 신라의 정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진흥왕은 553년 백제가 점거한 한강 유역을 점령해 백제에게 원한을 샀다. 이 부분이 신라가 나제 동맹을 배신하고 백제를 기습 공격해 힘으로 빼앗았다는 쪽으로 주로 알려졌다. 다만 신라군이 백제군을 직접 힘으로 뒤치기 한 게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백제가 한강 하류를 포기하고 그걸 신라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낼름 차지한 것에 가깝다는 해석도 꽤 많이 제기되었다. 아무튼 성왕은 신라에 바로 보복이나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553년에 딸 소비 부여씨를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일단은 성왕이 진흥왕의 장인 어린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성왕은 이미 553년 시점에 신라와의 일대 결전을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딸은 신라의 방심을 사기 위한 시간벌이였다. 같은 553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일본을 보내 군병을 요청하고 일본은 6월에 외장 우치노오미가 이끄는 왜군 및 전쟁 물자를 백제에 보냈으며 554년 초에도 일본이 구원군, 군마, 배, 백제를 보내주고 백제는 역박사, 의박사, 음악가, 승려 등 선진 무무를 일본에 답내로 보내주는 등 엄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서기는 일본 측 사서이므로 백제가 일본에 원군을 요청하고 일본이 원군과 무기를 보내주는 것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야에도 비슷하게 지원군을 약속받고 백제 내부에서도 이 시기 전쟁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과 신라 측이 이 전쟁 준비를 미리 눈치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는지 관산성 전투 직전에 명할산성을 수리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